인피니트 저스티스 건담 이식은 기동전사 건담 시드 프리덤에 등장한 아스란의 전용기죠. 건담 극장판의 경우 개봉 전엔 꼭 숨겼다가 개봉 후에 갑자기 공개되는 기체들이 있는데, 이는 건프라 이중으로 팔거나 혹은 흥행을 바탕으로 화제를 모아 더 잘 팔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시드 프리덤의 경우에는 PB에선 임모탈 저스티스의 파일럿을 숨겼고, 교차 편집으로 아스란이 탄 기체가 임모탈 저스티스라고 착각하게 만들었어요. 물론 시드 팬들은 PB 영상을 보고 아스란이 타지 않았다는 걸 바로 눈치챘지만요. 그런데 후쿠다 감독은 이를 예상이라도 한 건지 함정을 하나 더 봤죠. 덕분에 후계기 정보가 중국에서 유출됐을 때도 설마 여기서 지고크가 나올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캬바리아 테이크오프! 아스란자라 수곡 헨! 왜 시드에 지고크가 나오는 거죠? 게다가 파일럿은 아스란? 시드에서 우주세계 기체들이 나오는 것은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 다만 자쿠, 구우프, 돔 등은 시드에 맞춰 어레인지되었는데, 이 녀석만 무슨 용가리 통뼈라고 외형, 무장명, 색상은 물론 이름까지 우주세계에서 그대로 따온 희한한 녀석이죠. 굳이 다른 점을 찾자면 머리와 팔의 추가 무장과 장갑, 그리고 발바닥 부분에 그 무엇 정도일까요? 그런데 이 노림수는 정말 제대로 적중한 모양입니다. 극장판 공개 직후 일본에서 진행된 2024년 시드 그랑프리에서는 캐릭터 모빌수의 인기 투표가 진행되었는데, 시드에 나온 모든 기체 중에서 이 녀석이 인기 순위 4위예요. 심지어 본체인 인피니트 저스티스 이식보다 한참 위입니다. 이게 어이없었는지 투표 결과를 본 아스란이 왜 이게 내가 탄 기체 중에서 제일 인기 있는지 모르겠다면서 한탄하기도 했죠. 그런데 사실 작품을 보면 지고크가 인기 있는 이유를 알 수가 있어요. 정말 중요한 부분만 골라서 대활약을 하거든요. 마이티 스트라이크 프리덤이 두 사람의 사랑이란 주제를 표현하기 위해서 절대적인 강력함을 보인다면, 아스란의 역할은 이 두 사람이 시련을 극복하는 과정을 돕는 거죠. 엄청난 규모의 시련을 돕는 역할이니 그만큼 중요한 장면에서 활약해야 할 테고, 그러니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작품 중반, 컴퍼스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졌을 때 샤의 그것을 그대로 오마주한 슬로우 모션과 함께 등장하면서 작품의 흐름, 분위기 전체를 바꿔버리더니, 나중엔 컴퍼스를 붕괴시킨 파운데이션의 어코드들과 호각으로 싸우고, 슈라와 전투에선 스트라이크 프리덤을 키라보다 능숙하게 조종하면서 작품의 진주인공이 누구인지 증명하죠. アスランザラだな。心を読めるんじゃなかったのか。使えないな。 이런 걸 보면 아스란의 실력이 키라보다 위란 말도 이해가 가네요. 나중엔 키라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졌을 때 블랙 스쿼드 루드라의 리들건을 온몸으로 막아 친구를 온몸 바쳐 지켜내고, 이후 나타난 인피니트 저스티스 이식은 그야말로 화려한 활약을 하지요. 이러니 인기가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사람들은 유출 정보로 이식이 등장한다는 건 알았지만 작품 흐름상 언제 등장할지는 감을 못 잡았는데, 이런 순간에 지고크 안에서 튀어나오는 식으로 등장을 하는 바람에 극장에선 난리가 났다고 해요. 저는 마케팅용 키워드 툴을 즐겨 쓰는데, 이때 일본에서 시드 관련 키워드로 핫했던 것 중 하나가 바로 지고크였어요. 트위터나 커뮤니티상에서 지고크에 관한 화제는 꽤 다양했는데, 그중 가장 제 흥미를 끌었던 건 대체 저 덩치에 저걸 어떻게 우겨 넣었는지 궁금해하는 내용이었어요. 지고크가 덩치가 큰 편이긴 하지만 모빌 슈츠 하나를 넣기는 무리거든요. 디자이너인 오카와라 쿠뇨시의 말에 의하면 처음엔 저스티스에 지고크의 외장을 붙인 형태로 디자인했지만, 감독은 설정은 상관없으니 원형을 최대한 유지해달라고 했다고 해요. 사실 감독의 트위터를 보면 이 작품은 멋진 연출을 위해서 일부러 설정을 희생한 경우가 많다고 해요. 다만 팬들은 이에 납득하지 못한 것인지 설계 툴을 활용하여 지고크를 기어이 안에 집어넣었으며, 어떤 모델러는 키트를 개량하여 지고크에 물리적으로 넣는데 성공합니다. 제작진도 이를 아는 것인지 243만 돌파 감사 영상으로 지고크에서 이식이 튀어나오는 모습을 만들어 화답했는데, 영상이 게시된 X의 게시물 조회수를 보면 확실히 인기가 대단하긴 한가 봅니다. 다만 이런 감독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오카라 씨는 머리와 팔의 비율을 조정하고 발바닥의 저스티스에 무언가를 보이게 하는 등 디자이너로서 타협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오히려 이 점 때문에 화제가 된 게 아닌가 생각해요. 분명히 말도 안 되는데 어찌 보면 될 것 같기도 한 시드에 등장하는 지온계 모빌스 중에서 유일하게 원전과 동일한 기체가 된 이유는 꽤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저는 이게 독립된 기체가 아니라 인피니트 저스티스 이식을 숨기기 위한 외장 파츠이기 때문에, 즉 카모플라즈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이런 형태가 되었다고 봐요. 이건 관객만이 아니라 작품 속 캐릭터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팬들에게는 일종의 서프라이즈 격인 기체이지만 이 기체는 나름대로의 설득력을 갖고 있기도 하죠. 파일럿인 아스라는 터미널의 비밀 공작원으로 활동했는데 문제는 그의 기체인 인피니트 저스티스는 너무 많이 알려졌고, 그러니 만약 이걸 그대로 타면 파일럿이 아스란이라고 광고를 하는 꼴이겠죠. 이래서 비밀 공작원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를 숨기기 위해서 외장을 입힌 걸 텐데, 만약 외장을 입힌다면 생뚱맞은 기체보다는 누구나 아는 기체에 타는 게 더 효과적일 테고, 아무래도 아스라는 시드판 샤기도 아니 붉은 지고크에서 튀어나오는 상황이 된 게 아닌가 합니다. 여하튼 컬트를 넘어 엄청난 인기를 자랑하기 때문에 반다이는 처음에는 제품화 계획은 없다고 했지만, 반다이 스피리츠의 스태프가 시사회에서 지고크가 나올 때 반응을 보고 이걸 상품화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어 상부에 보고를 올렸고, 이에 급하게 상품화가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다만 패키지 디자이너는 인상적인 장면이 너무 많아서 어떤 디자인을 해야 할지 감을 잡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HG 지고크의 패키지는 유저 투표로 정해지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죠. 그만큼 대활약을 했다는 건데, 그렇게 인기가 상당히 많으며 작중 비중도 높고 심지어 이식도 발진대사가 없는 판에 지고크는 갖고 있죠. アスランザラすごく変 하지만 지고크는 어디까지나 카모플라즈용의 외장 장갑, 이 식의 슬래스터류는 거의 사용할 수 없고, 장갑은 페이즈 시프트 장갑도 아니며 작품을 보다 보면 까먹지만 내용물 자체가 파운데이션이 구식이라 깔아보는 구형기체의 개족이라 아스라는 상당히 힘든 싸움을 한 셈인데, 그럼에도 대활약을 하는 바람에 팬층이 두텁습니다. 여담이지만 후쿠다 감독이 처음 생각한 건 지고크였지만 고 모로사와 치아키 작가는 지고크는 평범하다면서 아까이로 하려고 했다네요. 하지만 빌드 파이터즈에서 아까이가 너무 뜨는 바람에 다시 지고크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지고크가 캐벌리어 아이프리드를 장비한 형태의 정식 명칭은 어메이징 지고크라고 하는데, 어메이징 하면 빌드 파이터즈의 메이진, 명인이 타는 기체를 떠올릴 수도 있지만 시대의 기획 방침이나 작가의 성향을 생각해보면 가면 라이더에서 따온 게 더 맞지 않을까 싶어요. 가면라이더 쿠가는 초대 가면라이더의 21세기 리뉴얼판이었는데, 시대는 이를 참고하여 초대 퍼스트 건담을 21세기에 맞춰 리뉴얼했죠. 그런데 쿠가의 변신폼 중에 어메이징 마이티 폼이란 게 있어요. 어메이징 저스티스, 마이티 스트라이크 프리덤. 감독은 어메이징 지고크란 이름이 어메이징 저스티스란 이름을 썼다고 하네요. 인피니트 저스티스 건담 이식은 모르겐 로에테의 에리카 시몬즈 등이 최신 기술을 투입해 개수한 모빌스로, 형제기인 스트라이크 프리덤이 실험기로 채택되어 외형 변화가 없다면 이 기체는 실전기라 그런지 얼핏 보면 별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실제로 잘 보면 발목 외엔 다 바뀌었습니다. 그 외 특징이라면 다리 부분의 디자인 등이 초기 저스티스의 것에 더 가깝다는 점이겠네요. 다리부의 빔 블레이드 등도 이에 맞춰 소형화되었습니다. 콕핏은 컴퍼스 기체 공용의 전천주의 모니터로 교체되어 있으며, 가장 특징적인 것은 이지스에선 지휘관이기 때문에 붙었던 센서가 숨겨진 빈서벨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이지스를 탈 때야 부대의 지휘관이었지만 지금은 터미널의 독자적인 에이전트이기 때문에 단독 전투 능력을 키운 사례가 아닐까 합니다. 이렇게 근접 장비가 더 늘어나는 바람에 전신에 무려 10개의 빔사브를 탄 근접 전투형 기체가 되었죠. 세븐소드 엑시아는 명함도 못 내밀겠군요. 리프터는 최종전에서 사라진 파툼 제로온 대신 지고크가 함께 쓰는 신형 리프터 포란테스로 교체되었습니다. 다만 프리미엄 반다이의 영문 홈페이지를 보면 포란테스가 아니라 볼란테스라고 적혀 있어요. 볼란테스는 스페인어로 비행이란 뜻입니다. 이를 사출하는 것은 캐벌리어 아이프리드인데, 이는 장거리 이동용 리프터 역할을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파툼처럼 탑승도 가능합니다. 기존의 저스티스 계열 기체가 파툼을 백팩으로 쓰느냐 아니면 탑승하느냐에 따라서 전법이 갈렸다면, 발판으로 쓰면 추진력이 떨어지는 바람에 저스티스 때에는 거의 불리지 않았다면, 이식은 백팩과 발판을 모두 제공하여 약점이 생기는 걸 근본적으로 막은 셈이죠. 즉 하나를 가지고 상황에 따라서 나눠 쓰는 것보다는 그냥 모두 달아버린 것이죠. 그리고 이게 아스란의 전투 스타일과도 맞고요. 날개 보인 빔라이저의 포지션에 따라 건 모드와 슬래셔 모드로 나뉘며, 작중에서 지고크일 때는 건 모드, 이식일 때는 슬래셔 모드로 변형하여 활약하지요. 프라우더 디펜더의 모티브가 스페이저라면 볼란테스의 모티브는 마징가에서 왔다고 하는데, 그러고 보니 그레이트 마징가의 그레이트 부스터를 닮았군요. 발칸포는 전세대 연장식에서 단장식으로 바뀌었으며, 빔사벨은 슈페르 라케르타에서 아쿠타 라케르타로 교체되었습니다. 마이티의 것과 완전히 동형이죠. 키라가 이도를 고집하는 반면 아스란이 앰비덱스트러스 할버드 모드를 좋아하는 것도 여전히 이어지는 전통입니다. 토니 트루스 빔 중참각은 그리폰 빔 블레이드 대신 다리에 장비된 빔 블레이드로 임모탈 저스티스의 병기인 칼키드라 빔 중참각의 전기형이라고 합니다.
이런 면에서 그들의 기체가 구식 병기란 점이 강조되지요. 참고로 토니 투르스는 라틴어로 천둥, 번개란 뜻이에요. 빔 캐리 실드, 그래플 스팅어, 샤이닝 엣지 빔 부메랑은 세트로 디액티브 모드에서도 색이 회색이 아니었기 때문에 전기형과 마찬가지로 BPS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CJ35식 개량형 레일건은 펨텍크 장갑 대책으로 준비한 5부째 레일건으로 빔 라이플 대신 리어 스커트에 장착되어 있죠. 카가리가 원격 조종하여 시바의 오른팔을 파괴할 때 썼습니다. 단 이게 지고크에 어떻게 들어가 있었는지는 도통 알 수가 없다네요. 스피체 슈바트 빔호는 머리에 센서를 대신하여 장비된 빔 디바이스로 두부 마스로부터 장대한 빔 사벨을 발생시킵니다. 레드미라지의 레이저 스컬을 떠올리게 하죠. 참고로 의미는 독일어로 끝에 달린 뿔이라고 하네요. 프라모델의 박스아트가 마이티 스트레이커 프리덤과 이어지는 게 특이하군요. 앞서 말했듯 어메이징 마이티의 이름을 나눠받았으니 둘이 이어지는 건 너무 당연하겠죠. 마침 그림의 순서도 왼쪽부터 보면 어메이징 마이티네요. 히드 극장판 프라모델은 일반 제품보다 비싼 만큼 품질도 좋은데 마이티 스트레이커 프리덤도 품질이 좋기로 유명했지만 인피니트 저스티스 20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더 비싸서 그런지 몰라도 품질이 더 나은 것 같아요. 마이티와는 달리 스티커도 거의 없습니다. 아스란의 기체들은 제품으로 실망시킨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은데 이 제품도 품질이 엄청나요. 제품이 정말 잘 나왔으므로 먹선만 넣으셔도 되고 욕심 같아선 관절을 은색으로 코팅하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겠지만 지금도 딱히 나쁘진 않고 관절부의 코팅은 손상되기 쉬우므로 먹선 넣고 마감하는 게 무난하겠네요. 시드 계열 최단급 명품으로 유명한 HGC 인피니트 저스티스를 능가하는 제품이라 생각해요. 사실 개인적으로는 지고크를 더 기대합니다만. 파운데이션과의 최종 결전에서 블랙나이트 스쿼드 시바의 리들건 공격으로부터 키를 지키면서 인피니트 저스티스 이식은 비로소 자태를 드러냅니다. 상대인 슈라의 뛰어난 조종 실력, 보다 고성능인 기체, 그리고 상대의 생각을 읽고 대응하는 어코드로스의 능력이 아스란을 위협했지만 아스란은 슈라를 능가하는 실전 경험과 인생 경험이 있었죠. 強さは力じゃない生きる意志だ 슈라가 어코드의 능력을 활용하여 마음을 읽으려고 하자 아스란은 이를 역으로 이용하여 카가리의 기술을 상상하여 슈라를 당황케 하고 지구에서 스트라이크 루즈의 콕피트 안에서 인피니트 저스티스 이식을 원격 조종한 카가리의 페이크 공격으로 슈라의 허를 찌르는데 성공합니다. 이후 아스란은 시드를 각성한 후 슈라를 갈라버리죠. 이때 아스란의 정체가 탄로났지만 사실 적들은 여기서 다 전멸해버렸고 마이티 스트라이커 프리덤이 방출한 전격 공격으로 인해서 이를 촬영한 기자들이 모두 박살나는 바람에 지고크와는 무엇이 있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슈라는 동정이라는 겁니다. 뭐 대단한 것도 아니고 겨우 아닌가요? 얼굴이 아깝군요. 농담이고 어코드들은 라크스와 잉그리드를 제외하면 하나같이 온실 속의 화초들이라 능력과 프라이드는 뛰어나지만 현실 이식과 위기 대응 능력은 어린아이 그 이하죠. 데스티니 플랜을 위해서 완벽히 살균된 공간에서 싸고 돌면서 키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우기면 사랑을 쟁취할 수 있다는 사고방식이 나오는 거고 타인의 어둠을 들여다보고 그 어둠의 공포를 느끼고 무너지는 거예요. 애를 부모가 끼고 키우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 수 있죠. 반면 아스라는 그야말로 험지에서 구름을 살았기 때문에 전략적 사고, 상황인식 등에서 슈라가 이길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스란과 카가리 커플은 아직 진도가 나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스란이 카가리의 키스를 상상했다는 걸 알자 카가린 아스란의 이름을 부르면서 부끄러워하는데요. ハレンチな妄想アスラン 만약 둘이 연인의 진도를 다 마친 상황이라면 카가리가 이런 반응을 할 리가 없지요. 만약 갈 때까지 갔다면 아이고 귀여운 것 오늘도 또 내 생각을 했구나 하고 웃어넘겼겠죠. 이건 연출로도 드러나는데 키라와 라크스가 신혼여행까지 무사히 갔다면 이 둘은 옷차림이 정반대예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것을 연출하는 것이죠. 벌써 사귄 지 몇 년은 되는 것 같은데 아직 이러고 있으면 곤란합니다. 사실 전에 아스란 특집에서 다뤘지만 히드 최고 인기남이자 플레이보이가 바로 아스란 아니겠어요? 지금 반지를 서로 보여주면서 웃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바로 어디 여행이라도 가야 돼요. 아스란은 거의 헌신하듯 키라를 구했죠? 키라가 아스란이 베푼 하늘과 같은 은혜를 조금이라도 느끼고 있다면 여행권이라도 선물하는 게 도리가 아닌가 합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